비가 오던 2018년 5월 미국 현충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야구장에는 돌아오지 못한 장병을 위한 빈 좌석이 있었다. 이 좌석 옆에 정복을 입은 생도가 비를 맞으며 부동자세로 서 있자 한 시민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많은 운동 경기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장병을 위한 좌석을 두고 있다. 미군의 식당에도 레몬 한 조각과 소금 한 줌이 담긴 빈 접시가 놓인 식탁을 두고 있다. 이 역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코 전우를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의 상징이다. 그런데 우리는 때이른 태풍 에이시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은 38도선 전 전선에서 포격과 함께 남침을 시작한다. 이때 국군은 50%가 휴가 중이었고 수뇌부들은 육군본부 신축회관 파티에 참석해 새벽까지 술에 취해 있었다. 당시 사령관님, 수백 대의 탱크가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고? 전 군에 비상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비상을 걸어? 야, 자세하게 말해봐봐. 전쟁 발발 하루 만에 많은 국군이 포로로 붙잡히기 시작한다. (6월 25일) 당일 1사단에 있던 이종식 2등 중사 인민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6월 26일 7사단에서 근무하던 송영철 1등 중사 6월 28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면서 우수기 병장 등 수많은 국군이 인민군의 포로가 되었다. 중대장이 그 박격급에 맞아가지고 다리를 다쳤단 말이야. 중대장을 업고 내려오다가 또 나도 파편에 맞아가지고 인민군들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열차에다가 상경북도 때려 시민들은 말이야 저 새끼들이 저거 포로라고 하면서 말이야 욕다발을 하고 포로들 모아놓는 데 가니까 한 1000명 이상 나흘밖에 안 됐는데 네네. 한 보름쯤 있으니까지만 한 1500명 정도 2000명 정도 모이더란 말이야. 국방군 실현대를 정면 공격하는 동안 춘천에서 가평 이곳이 전선 중 제일 험한 것 같습니다. 5대산에 대기하는 편의대 500명도 12사단을 지원할 것이다. 우선 이소대가 공격한다. 임무는 적 선두전 차를 잡는 것이다. 땅거리 교환 통과, 땅끝에 보병을 잡는다. 우리 임무는 땅을 잡는 것이다. 선생님 어디 된다. 국군 전선은 무너졌지만 춘천 6사단은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다. 맞을 사람 없나? 없습니다. 6.25 전쟁 초기 6일 동안 춘천 지역에서 김종호 대령의 육군 제6보병사단만이 인민군 남하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김종호 대령은 정찰병들을 파견해 인민군 남침을 감지했으며 이에 대비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놈들이 살상지대에 들어왔다.
춘천사범학교, 춘천농고, 춘천고, 춘천여고 등 춘천 지역 학생 500여 명은 국군 육사단에 자원 입대하여 참호를 파며 국군 장병을 도왔고, 시민들 또한 군수물자를 운반하거나 군인들 식사를 준비했다. 이 전투로 인해 인민군의 서울 점령은 지연되었고, 국군은 군을 재편해 지연 작전을 수행하며 유엔군 파병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했다. 육사단을 지원한 춘천여고 여성 학도병들의 용기는 9일 대한민국 국군 여군 창설로 이어졌다. 인민군에게는 민간인 복장에 특권대가 있었다. 남한에서 월북한 청년들로 이들의 목표는 수십만 남도 당원을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날이요? 놈들이 저러는 게 어제 오는 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인민군 전면 남침을 보고받은 것은 25일 오전 10시경이었다. 북괴놈들이 불장난을 시작했습니다. 동두천 쪽으로 땅크를 앞세워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병사들이 아주 잘 막고 있습니다. 북진명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최병덕은 대통령을 안심시키는 보고를 했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카카. 진 장관, 예, 카카. 원로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얘기를 잘 듣고 군 간부들이 대동단결해서 이 난국을 잘 처리해 주시오. 자, 그러면 나는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의 이 사실을 알리겠소. 이승만은 메가더에게 전화를 해 그동안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미국 정부에 화를 냈다. 공산군이 노리는 게 이 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유럽과 결국은 미국의 목에 칼을 들이댈 것이오. 포성과 총성은 점차 서울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국군이 북진한다는 방송이 계속되어도 26일부터 서울 시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한다. 은행의 예금 인출이 폭증해 한도가 정해지고 식량 사재기 소동이 일어난다. 서울은 38선에서부터 소련제 전차로 1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당황한 국군 참모총장은 입교 25일 된 육사 생도까지 전선에 투입하며 방어전을 펴지만 인민군의 탱크를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전사를 꼭 지키라. 알겠지? 일조는 이승만 생포, 2조는 카카. 아직까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카카. 서대문 형무소에 7천여 명, 마포 형무소에 3,500여 명, 영등포 형무소에 1,300여 명의 죄수들이 경무대로 쳐들어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북한군 폭격기가 김포 비행장을 폭격하고 서울 상공을 누빌 때마다 경무대 방공으로 피신하는 목숨을 담보로 한숨도 안 자고 구국의 공무를 수행하다 27일 새벽 3시에 강요들의 급박한 권유에 못 이겨 경무대를 떠났다. 지금 사방이 빨갱이 천지입니다. 며칠간 포화를 피해 피난하려 집을 나선 피난민과 회주하는 국군이 밀려오자 서울은 삽시에 혼란한 공포의 도시가 된다. 급하게 오시라고 한 것은 한강교 폭파 때문입니다. 한강교 폭파는 전쟁 발발 3일 만인 27일 군사 원로 회의에서 초대 국방장관 이범석 장군이 한강교를 끊어 인민군 탱크 남하를 막고 배수진을 쳐 국군의 결사 항전을 후임 신성모 국방장관에 건의한 것이다. 만약 북한 명령이 내리기 전에 다리를 끊거나 명령을 내렸을 때 쓰러지지 않으면 너는 총살이다. 총살.
6월 28일 육군 참모장 최병덕 소장은 인민군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한강교 폭파를 명령한다. 폭파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작업조는 명령이 떨어지자 3개의 철교와 1개의 인도교를 폭파한다. 약 1000명이 폭사했다고 추산했으나 2016년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근 민간인 진입을 막던 군경 77명의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